지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애매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관련 내용, 매출 인식 구조, 마일스톤하고 계약금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또 뭐 리스크 여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오늘 3천당 제약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단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 회사가 장중에 적극 개입하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하한가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적인 얘기 말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딱 기준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한가 이유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가 겹쳐서 이 하한가를 만들어냈어요. 첫 번째, 3월 24일 대주주 블록딜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에 일주일 전에 신호를 준 겁니다. 근데 발표 이후에는 회사 펀더멘털과는 상관없는 최대주주 개인의 어떤 세금 이슈 때문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 책임 경영을 하겠다. 시간을 받아가는 블록딜 주체는 그러면 누구지? 또 최대주주가 나서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상이 결실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며칠 내에 회사의 체질을 바꿔줄 중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거기에다 붙여서 공시를 발표하니까 주가가 그 당시에는 안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대주주 매각 소식이 나오면요, 그때부터 쌍심지 키고 너만 이고점에 나가냐 이렇게 욕을 한 바가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매각 사유와 발표 내용을 보면서 기대와 꿈을 또 심어주니까 주가가 오히려 그 뒤에 며칠간 더 올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방성 블로거의 어떤 글을 지적을 하면서 그 블로거와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논란이 증폭되면서 오늘 시장의 하한가에 확실하게 불을 지펴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블로거가 쓴 내용이 진짜일까? 그동안 사측 입장에서도 꿈을 심어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의 상당수를 뒤집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 의심이 퍼지는 순간에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의구심만 퍼지면 수급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회사의 대응 방식입니다. 오늘 회사가 이 블로거와 애널리스트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나왔죠. 이건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좋지만 반대로 시장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적했던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오늘 하한가는 기본적으로 신뢰 훼손, 그리고 불확실성, 수급 붕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져서 만들어낸 하한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은 벌어졌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결국 내일은 그러면 반등이 나올까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확률 싸움입니다. 그런데 방향성과 기대해 볼 만한 여지는 현재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뭘 봐야 반등이 나오는지 이걸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확인입니다. 지금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애매한 상황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 관련 내용, 매출 인식 구조, 마일스톤하고 계약금이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는지, 또 뭐 리스크 여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화두가 됐었던 거죠. 이걸 명확하게 공시나 공식의 입장으로 팩트를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안 나오게 되면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유럽향 경구 비만약 제네릭 매출 규모는 나오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상대방이라는 거잖아요.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그리고 구체적인 계약금, 마일스톤 구조 이런 게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 스탠스 변화입니다. 블록딜 예고 공시는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은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 하한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에서 블록딜 공시 자체를 좀 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규모 자체를 1.1%에 해당하는 지분 매각 규모를 좀 줄여본다든지 혹은 오히려 책임 경영을 고려를 한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형태로 지분을 매수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오늘의 하한가를 뒤집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상황들은 마련이 될 겁니다. 하한가 맞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에 개인의 힘만으로는 못 올립니다.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조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야 판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가가 이렇게 밀리니까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꽤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관 쪽 물량이 어느 정도 판도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회사에서는 IR을 하든지 기관 투자자들을 초청을 해서 뭔가 설명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우려면 기관 쪽을 수급을 양을 좀 잘 택해서 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또 의구심을 낳았던 대목 중에 하나가 커버하고 있었던 증권사가 한 곳밖에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주가가 기양지사 밀렸기 때문에 커버를 해주는 증권사가 뭐 여러 곳이 생겼다라든지 결국 이런 종목은요, 나만의 어떤 그런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반등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가격대 특정 가격대 아래로 내려오면 나는 딱 얼마 가격까지만 딱 지켜보고 정리를 하겠다. 이런 기준이 최소한 개인 투자자마다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더라도 혹은 반대로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미 삼청당 제약의 이 판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그동안에는 시장 자체가 우리가 크게 흔들렸어도 삼천당 제약만큼은 편안하게 주가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삼천당 제약의 판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상 지금부터는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설사 여기서 10만 원, 20만 원 더 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난이도는 확실하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 멘털이나 아니면 경험 그리고 뭐 삼천당 제약에 대한 어떤 스터디 이런 게 나는 좀 약한데 운 좋게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설사 주가가 오르더라도 얼마가 오르면 난 여기서부터는 내 영역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을 잡으셔야지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등 시 혹은 하락하더라도 내 목표가만큼은 각자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보자. 이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잡고 대응하시는 삼청당 제약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